이 조선시대 때 제천내가 신하들과의 어떤 국왕과의 명분 그리고 현실 이러한 것을 갖고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제휴국가라는 것에 의해서 그 장벽은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왕도 감히 천자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에 들어와서는 이 세조 때 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져서 고종 황제가 이제 제천내를 다시 이제 대한제국의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된 나라에서 제천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이제는 환구단을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하고 이 황제로 등극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됐던 것이 또 이제 환구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 때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제 어떠한 그런 이 명분이 이제 생겼던 것이고요. 어떤 그러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어떠한 다른 나라의 어떤 간섭 없이도 우리의 어떤 자주 독립 국가를 이제 세계 만방에 이제 알리게 되는 이러한 행사로서의 어떤 의식을 또 환구단에서 치르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환구단을 고종 황제가 조성을 해서 만들기 전까지 이전까지는 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와 관련된 제례들이 있었습니다. 창덕궁에 있었던 대보단이 있었죠. 그 대보단은 우리의 선왕들이나 어떤 자연 신인을 모셨던 곳이 아니고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왔던 왕들, 그러니까 명예 어떤 명예 시조였던 태조와 그리고 의종과 신종인가요? 이러한 명나라 황제들을 모셨던 제단이 바로 대보단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또 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왔다가 죽었던 장수들이 있습니다. 형계회 그리고 양호 이러한 명나라 장수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주기도 했습니다. 선무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당이 중구 서섬운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이모군란 때 이 청나라의 제독이었던 오장경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이모군란을 이제 지원했던 그런 제독이 있었습니다. 제독을 또 이제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사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 예전에 동대문 양구장 있고 지금 DDP 있나요? 그쪽에, 정무사라는 또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나라와 청나라의 어떤 우리가 은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곳이 바로 또 이 도성 밖에도 있었고 궁궐에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 제휴국가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대보단, 성무사, 정무사 이러한 사당들을 전부 이제 제사 지냈던 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떤 자주독립 국가로서 청과 분리시키는 이러한 이 작업들을 이제 고종은 이제 펼쳐 나갔던 것이었죠. 이 고종은 이 환구단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황구단은 이 덕수궁 앞에, 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운궁 앞에 서울시청 왼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잘 이 환구단이 보이지 않죠. 지금은 이제 황궁우만 이제 이게 눈에 이제 띄는데, 바로 그 고종이 1895년부터 이 황구단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95년에 고종이 환구단을 건설할 때는 지금 우리가 그 시청에 있는 그 환구단이 아닙니다. 그 남단, 즉 남대문 밖에 남산 기슭 쪽에 있었던 바로 그 남단을 환구단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인가요? 그 갑오개혁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그 국가에서 지내는 제례들을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사전, 그러니까 국가의 그 전서들, 제례, 국가가 지내는 제사의 어떤 그런 그 의례를 담긴 책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제 그 어떤 개혁을, 사전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환구단을, 남단을 다시 정비하고 환구단으로 다시 이제 만들는 계획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895년, 그리고 이 1895년이면 이제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또 1896년도에 다시 이제 경웅으로 막 그 고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피신 갖다 돌아오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대한제국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었고, 또 환구단을 건설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는 우리가 청나라와 분리돼서 자주독립국가로 탄생했다는 그 어떤 뜻을 고종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남단의 환구단을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구단도 건설하고 막 그랬었던 것이었는데, 고종이 아간판천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1897년 2월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달에 고종이 다시 환구단을 건설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단에 있는 그 환구단은 다시 건설했던 것은 비좁고 제대로 어떤 제천내를 하기에는 약간의 좀 협소했기 때문에 다시 대한제국의 어떤 그런 제국에 걸맞는 환구단이 필요했고, 그 위상을 갖고자 바로 그 현재의 덕수궁 앞에 환구단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환구단이 보통 이렇게 이 남단과 북단 이렇게 이 도성 밖에 있었는데, 이 도성 안으로 환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죠. 어떤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명분은 이제는 어떤 그 예제, 어떤 그 예법은 그대로 것을 따르겠지만은 이 자치, 그 터는 교회, 그러니까 즉 도성 밖에 있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편의에 따라서 도성 안에도 환구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종이 환구단을 건설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덕수궁 앞편에 있는 이 환구단은 그 자리는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 사신이 머물렀던 그 숙소였습니다. 즉, 그 남별궁 그 자리에 이제 환구단을 건설했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어떤 고종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 청나라의 숙소였었지만은 이제는 어떤 거기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즉 황제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청나라와 이제는 단절하고 어떤 이런 그 천자와 제후의 이런 구분을 없애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환구단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황제로 등극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갔던 것이었죠.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많이들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덕수궁만 가보고 환구단은 그냥 가리워져 가지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환구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구단 안의 영역에 황궁우만 있어요. 그러니까 황궁우와 뭐 석고 그리고 산문만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은 황궁우 하나입니다. 즉 신위를 모시는,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 전각인데 그것만 남아있고 환구단은 지금 없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바로 황구단의 위치는 바로 저기 이제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덕수궁행, 바로 황제의 궁궐이라고 불리웠던, 대한제국의 궁궐이라고 불리웠던 덕수궁에서 바로 앞에 저렇게 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이 황구단이 건설됐던 것이었죠. 이 황구단은 이제 이러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환구단입니다. 즉 환구단에서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천신에게 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북쪽에는 황궁우, 즉 환구단에 신위를 배치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신위들을 황궁에 복원하는 그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궁과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시 환구단의 오른편에 석고각이 있습니다. 이 석고각은 그 안에 이제 석고, 즉 돌로 만든 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돌로 만든 북은 고종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고종의 덕을 어떤 칭송하는 그런 글들이 써 있는 이 돌로 만든 북입니다. 이 석고는 하늘의 어떤 그런 천신이 어떤 하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북을 울린다고 합니다. 지상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석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선문이 있고요. 이렇게 어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황구단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렇게 황궁우하고 산문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제 없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배치도에서 보면은 이 환구단은 그러니까 1897년 2월 달부터 만들어서 1897년 10월 달에 어떤 황제로 등극할 때 사용됐던 황구단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황구가 만들어지고 석고각도 그 위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황구단만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900년도에 들어와서의 사진인데, 황궁우, 왼쪽 편에 황궁우 팔각기둥에 팔각 지붕에 이렇게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 바로 황궁우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편에 원추형 지붕이 있는 곳에 또 난간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환구단입니다. 그 환구단은 3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단, 중단, 상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신위를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른편에는 석고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석고가 들어있는 집, 전각이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환구단 영역이 지금 현재로는 왼쪽에 있는 황궁우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산문, 문만이 지금 현재 있음이 되는 것이고, 저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제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다 이제 철거가 이제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옛 모습을 우리가 이 사진으로도 그나마 지금 남아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고종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환구단을 만들고, 환구단에서 이제 등극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제사를 지내냐면은, 이 상단에는 바로 태조, 즉 태조 이성계를 호촌상제와 함께 배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천신과 함께 태조를 배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조와 4대 선왕을 또 황제로 추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저렇게 이제 배양을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태조가 이 환구단만 있었을 때 바로 이 호촌상제, 그리고 황직이, 풍운내우, 이렇게 천신과 땅의 신과 자연 신들을 모시고서 이제 이 고종이 이제 내가 황제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고유제를 드리는 거예요. 즉 알리는 겁니다. 이제 고유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에 등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에 등극을 하고 다시 이제 경흥국으로 돌아와서 경흥 태극전에서 이제 황제의 어떤 조서를 반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황제가 이제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환구단에서는 고유제를 올리고 등극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자리가 바로 환구단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2년 뒤에인가요? 다시 이제 1899년 동지죠. 동지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이제 제천내를 하는 것이죠. 그때 태조를 호촌상제와 배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호촌상제와 함께 태조 이성계를 배양을 하고 사도세자, 그 당시에 사도세자의 묘호는 지금 그 장종이었습니다. 장종.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왕은 아니었죠. 하지만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 왕으로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종.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이 고종 황제가 그 장종을 이제 장조 황제로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었던 이제 이 정조도 정종이었습니다. 묘호가 정종이었지만은 정조 황제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후손이었던 왕이었던 바로 이제 그 순조도 이제 순조 황제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순조의 또 그 다음 그 세자였던 그 효명세자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효명세자가 또 이제 묘가 그 이제 추천이 돼서 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종이란 묘를 받았습니다. 익종이란 묘를 받고 있다가 다시 이제 황제로 추천하면서 문조 황제로 또 추천됩니다. 이렇게 이 고종 황제는 본인이 이제 이 아주 그 중국 고대부터,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서 고대에서부터 제천내를 동지에 지내왔던 그 예법에 따라 가지고 1897년 10월에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다시 또 2년 뒤에 이렇게 환구단에 올라서 이 동짓날 이렇게 태조를 그 환구제를 통해서 이 호촌상제에 배양하고 4대 선왕을 황제로 추천하는 이러한 행사를 치르게 되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는 1903년인가요? 이때 이제 각을 만들고 석고도 이제 만들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1899년 이 호촌상제와 이 태조와 4대 선왕을 황제로 추천하고 태조 이성계를 배양할 때 그때 바로 이제 황궁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사가 이제 끝나면 황궁우에 신주들을 복원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 환구단은 1897년에 그 만들어지고 또 1899년에는 황궁우가 건설되고 또 1903년에는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고 석고가 만들어져서 황구단이 이제 하나의 영역이 완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환구단의 제례 공간과 신이 배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면은 이 세조 때와는 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 때 같은 경우 친제로 이렇게 제천내를 지낼 때의 어떤 그런 그 제례 공간과 이 자연신들의 어떤 신이들은 어떤 그 당시의 기록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이 환구단에서 황제로서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은 약간의 의례 절차가 약간 이제 바뀌었고요. 또 신이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것이 조금 이제 달라졌던 그 점입니다. 이 환구제 공간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제 신의를 배치를 보면 이 상단에는 이렇게 이제 그 동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신이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같은 거 보면은 이 우리가 황천상제, 호촌상제라고 하는 이런 신과 그리고 태조, 고황제, 이성계의 어떤 이제 신의가 있고요. 또 서쪽에는 황직이 땅의 신이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이 3단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환구단의 맨 상단에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는 거예요. 중단에는 중단과 하단에는 이렇게 자연신들이 동서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셔졌습니다. 이러한 배치로 이제 그 환구제의 어떤 그런 이 신이들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절차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 의궤에 황구제를 지낼 때 기록되어 있는 그 의궤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과 그 중단과 하단에 그 신이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단이 이렇게 동서남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신이가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서 이 세조 때에는 어떠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조선시대 때 제후의 자격으로 제사를 지냈다면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제는 고종은 황제로서 천신에게 당당하게 제사를 이제 지냈던 것이었죠. 지금 이러한 환구단의 장소에는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 환구단이었지만 이 모습은 볼 수가 지금 없는 것이죠. 황궁우는 제가 이제 아까 태조 이성계를 배양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황구가 완성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동짓날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는데 이 황궁우는 이 지금 남아있는 모습 이거 하나만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석고단은 이 석고가 있는 즉 석고각이 있었던 단을 말하는 건데 이 석고단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이 황궁우는 어떠한 이 황구단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고요. 이 황구단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이제 되면서 제천내가 모두가 다 폐지됩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자연신의 제사를 지낸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폐지가 되는 거죠. 일본이 이랑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이 독립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소들은 모두가 이제 폐쇄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황구단은 상당히 대한제국에 있어서는 황제 국가로서의 어떤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폐쇄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폐쇄가 됐던 것의 어떤 이유는 이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근대화 국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신식 건물들, 신건축물들이 우리 조선에 이제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도성안과 밖에요. 그럴 때 이 황궁우 자리에 이제 이 환구단 자리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 황궁우와 석구단과 이 환구단 이 세 개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황궁우와 석고만 세 개가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환구제의 제례 절차는 이 조선시대 때의 세조가 지냈던 어떤 절차가 기록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의궤에 남아 있는데 그 절차는 보통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 절차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신주가 다르던 것이죠. 종묘에는 선왕의 신주들이 모셔져 있다면 이 환구제에는 바로 이 자연신, 천신과 땅의 신, 그리고 풍운내우, 그리고 이 어떤 산과 이 강과 바다와 이러한 신들을 함께 신의로 만들어서 모셔졌던 것이 이제 좀 다르고요. 또 이제 몇 가지만 다른 것이고 나머지 어떤 의식의 순서나 절차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구제의 어떤 그런 의식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어떤 처음에 이 신을 맞이하는 절차, 그러니까 어떤 신관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이 신에게 호천상제
이렇게 이제 술을 올리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신을 불러오는 것이죠. 자연신들을 불러와서 이제 그 신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도 바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미와 상당히 비슷한 절차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또 신을 이제 보내드리는 절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대한제국 때도 이와 비슷하게 그 의식들이 치러졌습니다. 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조선시대 때는 이런 그 망의 망류 해가지고 하늘 신에게 바쳤던 이 옥과 폐와 충문,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태워서 연기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땅의 신에 위해서 바쳤던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땅에 묻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대연제국 시기에 와서는 다 이제 뭐 태우는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대한제국 시기에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또 땅의 신들을 함께 이렇게 합사로 같이 함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로서 한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대한제국 시기에 환구단이 해체되고 또 철도 호텔이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되죠. 그렇게 철도가 건설되고 또 경복궁에서 시정 뭐 또 이제 시정 5년 1905년에 시정 5년 뭐가 1915년에 시정 5년 이 조선물산진흥원도 막 준비하고 또 이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고 1910년에 이제 강제 합병되면서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또 이 조선으로 여행을 많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텔의 이 이제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호텔을 건설하려고 조선 총독부에서 이 환구단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 호텔이 건설되기 위해서 지금 환구단을 해치하고 석고단이 이제 해체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철도 호텔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궁만 남아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호텔이 건설이 됐고, 이 해방 이후에 이 철도 호텔이 이제 인수권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은 다시 이제 우리 정부에 귀속이 되고, 다시 이것이 이제 새롭게 호텔이 건설되게 되는데, 그 호텔이 바로 건설됐던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틴 조선호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요? 웨스틴 조선 서울인가요? 그 호텔이 현재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환구단의 자리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환구단 자리에 조선 호텔이 들어섰고, 이 당시에 석고각이 들어섰고, 일제강점기 때 또 이 석고단에 있었던 석고각, 그 건물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이 남산에 그 당시에 박문사라는 절이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조선의 초대 통감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 바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이 조선 총독부에서 남산 기슭에 이등방문에 사찰을 짓고 또 박문사 사당을 짓습니다. 그 사당에 종각으로 바로 이 석고각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우리 종각에 있는 종각과 같은 것이죠. 이등방문의 사찰이었던 박문사의 종을 보호하는 그런 정각으로 이 석고각을 가져가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 석고각은 사라지게 됐던 것이었고요. 이렇게 이 환구단에 있었던 이런 제사 제례용 건축물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해체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것이 현재 황궁의 것이죠. 그래서 석고각도 없어지고 환구단도 지금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이 건설
되었던 것을 해방 이후에 이렇게 이 조선호텔이 호텔로 다시 그 건축을 해서 지금의 현재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례를 지냈던 그 황구단의 중심부 그 기점은 현재 그 철도 호텔의 그 로비, 그 대합실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 황구단을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미 이 철도 호텔의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그 지역은 해체됐고 건물이 들어와서 지금의 어떤 그 황구단에서 제례를 복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그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황궁우와 석고와 산문만 이렇게 이제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 황궁우는 그래도 그때 당시의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석고, 그러니까 돌로 만든 북, 이 북도 일제강점기 때 잠시 지금 롯데 롯데 백화점인가요? 그 근처에 옮겨졌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가 조선총독부 도서관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이 석고가 글로 갔다가 다시 1936년 일제강점기 때 다시 현재 원위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문도 이 황궁우를 이제 그 들어갈 때 보는 그 산문이죠. 현재로서는 이 산문도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까지도 이 산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 산문도 민간에게 그 매각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문이 그 매각됐었는데 그 황궁우와 이 석고와 그리고 그나마 어떤 이 환구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복구하는 차원에서 2000년도 초에 이 환구단이 있었던 자리를 환구단 시민공원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환구단 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때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이 산문을 찾게 됩니다. 이 산문은 그 우이동에 있는 그린파크 호텔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린파크에 있던 호텔에 있던 그 산문을 가져와서 현재 그 환구단에 그 있던 황궁우의 그 문으로 지금 세워져 있게 됐던 또 연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황궁우와 석고와 산문이 남아 있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황구단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지면서 또 환구제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구제는 어떤 그 문화재의 어떤 그 무형문화재의 재래로서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 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그 의식으로 치를 수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재래도 이제 복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인데요. 이 황궁우는 저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석고 3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석고는 석고각이라는 이런 정각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하는 것인데 현재 밖에 야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고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조선 웨스틴 호텔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궁우와 석고만이 있는 지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 의 제리의 공간은 현재는 없는 것이죠. 2000년 들어와서 황구단 시민공원이 만들어지고 이 민간에서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막 제례를 복원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원래의 의미에 맞지 않는 이러한 제례도 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첫 단추가 뭐라 그럴까? 단군을
천신으로 보고, 단군을 천신으로 보고 단군과 관련된 이런 그 단체에서 이 제천내라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이제 식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아주 우리 고대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기에 어떤 그 천신에게 제첨하는 이러한 그 제사가의 의미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인가요? 2008년도에 전주시 대동조경원에서 한번 제대로 제천내를 시행하고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환구제를 했던 것이었죠. 이 환구제를 이렇게 이 환구단의 상단, 중단, 하단에 거기에 어떤 그 신의들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단, 중단, 하단, 중단, 상단에 이러한 그 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은 바로 황궁 안에 실내를 상단으로 보고, 그리고 저 난간에 있는 바닥을 중단으로 보고, 그리고 그 밖에 잔디에 있는 것을 하단으로 보고 신의들을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례라는 거는 음악, 그 제례 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일무, 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나의 그 재연하는 모습으로서, 재연 행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100년 만에, 100여 년 만에 제천내를 시행을 해가지고 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그 제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복원의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제천내를 즉 환구제를 시행을 하고자 했고 몇 번을 했었으나 현재로서는 그냥 어떤 국립공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이라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환구제의 제례 절차나 의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됐던 것이었죠. 상당히 많은 우리 제천내가 시행이 됐었었고요. 대한제국에도 이 고종께서 황제로서 이렇게 환구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의지 표명으로 자성운의 국가를 모습을 보여준 것을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복구할 방법이 환구단이 없기 때문에 갖추지 못하고 황궁만, 석고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천신, 지신, 그리고 자연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고대부터 상당히 이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연이 가져다 주는 어떤 재앙,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섭기도 하면서 하나의 신격화해서 어떤 기구, 즉 이 풍년이 들게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무사무탈, 복을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 제왕과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례, 제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것이었고요. 이 중국과 같은 고대 국가에서도 이 하늘과 그리고 그 땅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주 황제의 어떤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관화로 봤던 것이었죠. 즉 하늘과 또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천명을 받았던 내가 내게로서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을 이 제사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커다란 어떤 그런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대부나 백성들은 제사를 하늘과 땅의 신에게는 지낼 수 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조상신에게도 제사를 지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고대에서는 천자만이 자기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후대에 오면서 대부들이, 즉 고위 관료들이 이제 조상신에게도 제사를 지내게 됐고요. 또 한참 후대에 와서 이 백성들도 자기 조상신에게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삼국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서 이 왕들만이 이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또 조선에 들어와서도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제후국가이므로 천자의 예제를 따를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각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후국가가 어떤 그 명으로부터 어떤 그 피해를 본다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기우제나 기곡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늘에게 어떤 우리의 그 기구, 즉 기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국왕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 권력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또 어떤 기우제나 기곡제를 통해서 어떤 민생을 그 보살피는 그러한 의미로서 태평성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왕의 꿈이 또 제사를 통해서 펼쳐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제천내는 고대로부터 지금 대한제국 때까지 계속해서 약 그 2000년 동안을 이어져 왔던 하나의 그 의례, 제례였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어떤 국왕의 쟁탈전이나 또는 많은 어떤 사륙의 역사, 또는 그 역사가 어떤 그 나라를 어떤 새롭게 창제하고 만들면서 벌어졌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제사가 아주 중시에 대해서 이 조선시대 대한제국 때까지도 그 제천내를 행하려고 했었고, 또 결국은 이렇게 제천내를 행하는 황제국가 됐다는 것들이 기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